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두산 전교과서 3 2학년 1학기 4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일회용 나무젓가락과 황사에 대한 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글은 강연 대본입니다. 강연이고요. 이 강연 제목이 일회용 나무젓가락과 황사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바로 우리 교재 130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색 볼펜과 형광펜 준비해 주시고요.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의 환경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은 주로 환경 이야기를 담은 책을 쓰고 있는 박경화라고 합니다. 자, 지금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지금 나는 누구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환경 이야기를 담은 책을 쓰고 있는 박경화라고 합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하는 사람은 박경화라는 사람이죠. 강연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뉴스나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환경 문제와 관련된 여러가지 기사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지요? 여러분은 그런 기사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환경 문제는 나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지금 질문을 하고 있죠. 질문을 통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호기심 유발을 하고 있다. 사실 모든 환경 문제는 나와 관련이 있어요. 이제부터 환경 문제와 나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해요. 환경 문제는 나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환경 문제와 나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것이 바로 강연할 내용입니다. 강연 내용. 나문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짜장면 좋아하시죠? 아마 짜장면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짜장면을 맛있게 먹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젓가락, 단무지, 양파, 돈. 네, 맞아요. 모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 중에서 특히 짜장면을 우리 입속에 넣을 때 쓰는 젓가락이 없으면 안 되겠죠?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일회용 나무 젓가락으로 시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에서 화제가 뭐냐? 일회용 나무젓가락 본격적인 강연을 시작한다 이거죠. 젓가락을 사용하는 나라는 중국과 일본, 베트남, 몽골 등 매우 많고 사용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약 30%나 됩니다. 지금 통계 자료를 지금 제시하고 있죠. 통계 자료를 제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 통계 자료를 인용했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거죠. 통계 자료를 인용해 신뢰도를 높인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러한 나라들에서 일회용 나무젓가락의 사용량이 점점 늘어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중국에서는 450억 개, 일본에서는 360억 개, 우리나라에서는 25억 개의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양이지요. 지금 또 통계 자료를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인용해서 신뢰도를 높이고 있는 거죠, 지금. 통계 자료를 인용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 여기서도 지금 통계 자료를 인용해서 신뢰도를 높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이러한 일회용 나무젓가락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는 나무젓가락을 만드는 공장이 많고 노동력이 풍부하며 나무젓가락의 재료가 되는 숲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막대한 양의 나무젓가락을 지금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자, 나무담부터 시작할게요. 이 숲에서 일회용 나무 젓가락을 만들기 위해 백양나무, 자작나무 등의 큰 나무들을 매년 2,500만 그루 이상을 벌목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다른 나라에서 있는 나무를 베어 쓰는 것이니까 우리나라의 환경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영향을 준다. 지나친 벌목으로 숲이 사라지면 그 땅은 점차 모래 언덕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모래 언덕에 강한 바람이 불면 그 모래가 대륙을 지나고 황해를 건너 한반도로 날아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하늘을 누렇게 물들이며 대기를 오염시키는 황사입니다. 그러니까 황사가 발생하는 원인이죠. 이것이 바로 황사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기를 오염시키는 황사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영향을 주는 황사는 중국 신장 동쪽과 황하강 상류 지역 등지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이곳에서는 안개처럼 뿌연 황사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모래폭풍이 일어나는데 강한 바람과 함께 모래먼지가 일면 한 치 앞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금 황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대륙을 거쳐온 황사에는 공장지대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나 카드뮴, 납, 알루미늄, 구리, 다이옥신과 같은 오염물질도 섞여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탁한 한반도 공기를 더욱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사로 인한 문제점이 뭡니까? 한반도의 공기를 더욱 오염시키고 있다. 이것이 바로 황사로 인한 문제점입니다. 문제점. 즉,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생산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나무를 베어 숲이 사라지고 그로 인해 발생한 황사가 우리나라의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문제점. 첫 번째, 대기 오염이다. 나무 젓가락 사용의 문제점. 첫 번째, 뭘 오염시킨다? 대기를 오염시킨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그런데 일회용 나무젓가락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은 대기오염뿐만이 아닙니다. 대기오염뿐이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는 일부 나무젓가락 생산 공장에서 나무젓가락에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공업용 유황을 끓여 나무를 찌거나 그 연기를 나무에 쐬는 작업을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도 곰팡이가 생길 경우에는 공업용 과산화수소로 나무젓가락을 표백하는 작업을 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에는 허용된 기준치를 훨씬 넘는 많은 양의 화학약품이 사용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나무젓가락을 반복해서 사용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나무젓가락을 사용하면 발생하는 문제점. 2번. 건강 문제가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일회용 나무젓가락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넘어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회용 나무젓가락에 포장을 찢고 음식을 다 먹는 데는 넉넉자보다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버려진 나무젓가락이 완전히 썩는 데는 20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네요. 나무젓가락을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것도 아깝지만 우리가 쉽게 쓰고 버린 나무젓가락 때문에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숲을 이룬 아름드리 나무들이 허무하게 사라진 것은 더더욱 아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여기서 드러나는 강연자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안타까움이죠. 자연은 인간의 삶을 위해 잘 보존해서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쓰고 버릴 물건을 만들기 위해 무분별하게 나무를 베어 숲을 사라지게 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환경 문제는 이처럼 나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나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부터 뭐 해야 된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 이 소리죠. 따라서 나부터 나무젓가락과 같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한다면 지구는 좀 더 건강해지고 우리 후손들은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의 작은 노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구와 우리의 후손을 위해 오늘부터 나무젓가락과 같은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결국 뭡니까? 이게 지금 지구와 우리 후손을 위해 오늘부터 나무젓가락과 같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거 바로 뭡니까? 강연자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입니다. 즉,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 제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 뭐라고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 자, 이겁니다. 지금까지 제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가셔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28쪽. 자, 좋습니다. 오마이노트 정리해야 할 것들 쭉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강연이란 무엇이냐? 강연의 의미 오마이노트로 정리를 해두십시오. 일정한 주제에 따라 청중에게 강의 형식으로 전달하는 말하기다. 갈래는 강연이고 성격은 논리적이며 예시적. 예를 많이 들었죠? 제재는 일회용 나무젓가락. 주제는 환경보존을 위해 일회용 나무젓가락 같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 특징은 구체적인 통계 자료와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청중에게 질문하여 흥미를 유발시키고 강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재의 짜임 순서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환경문제 나와 관련이 있고 일회용 나무젓가락 사용 우리나라의 대기를 오염시키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며 자연은 후세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재산이다라는 거. 그리고 결국 우리 자손을 위해서 우리와 우리 후손을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 자, 핵심 2번을 보시면 나무젓가락 사용의 영향 요거 별표 치시고 오마이노트 하시길 바랍니다.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생산하면 무분별한 벌목 나무를 벤다라는 거죠. 그래서 황사가 생겨서 대기오염이 생기고 일회용 나무젓가락이 화학약품 표백으로 인해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강연자의 주장과 근거 붙여야 되겠죠. 지구와 우리 후손을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자. 황사에는 오염물질이 섞여서 한반도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일회용 나무젓가락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화학약품을 표백하는데 이는 건강 문제로 이어진다. 그리고 만들어서 사용하는 데는 1시간이지만 버려지고 완전히 썩는 데 20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아껴 써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요. 일회용 나무젓가락과 황산에 대해서 다 배워봤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복습하시고요.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것들 이 3가지 뭡니까? 대기오염, 건강문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강연의 특징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부분 복습하시고 오마이노트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